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대신 신년 대담을 녹화를 했답니다. KBS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신년 대담 대신 녹화 대담. 신년 기자회견 대신.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적인 비전이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이런 진단이나 소신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자들의 질문에 격이 없이 맞아요.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기자회견 때 저요 하면서 서로, 네, 올라오는 기자들의 손을 이렇게 찍힌 사진을 우리가 맞습니다.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일단은 뭐 보수 언론도 그런 지적을 했던데 네.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그렇지. 맞아요. 예,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 저런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신년 기자회견의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과연 누구냐 이런 의문을 일단은 가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네, 맞아요. 대통령이라면은 국민들과 당당하게 소통하고 국민들께 더구나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네. 가장 책임 있고 권한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고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국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것도 또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를 그것도 특정 현재 언론사. 장악되어 있는 대통령이 사실상 장악했다고 보이는 그런 하나의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 맞아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국민들 어떻게 보겠어요? 아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으려 하는 거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국민들의 질문을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이런 대통령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걸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을 멀리하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패착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이제 틀림없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좀 꺼렸던 이유 중에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디올백이나 이번에 특검 이런 특검. 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아유, 네, 괜찮습니다. 너무 이제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눈 오고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이제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명함을 나누셨군요. 시민들한테 인사를 하니까 네. 좀 또 약간 감기가 걸렸습니다. 네. 아이고. 네,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국민들 듣고 싶어요. 대통령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건가, 아니면 국민들의 이 뭐 수사를 받아야 된다, 특검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반대한다든지 그 목소리를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답을 할지. 근데 그게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건지 김건희 여사를 무서워하는 건지.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야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차라리 그런 식의 간담 뭐 대담이면 안 하는 게 맞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 아니 녹화를 하면 일단 대본이 있어요. 녹화를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대본이 없다 하더라도 녹화하다가 실수한 것 같아. 아니면 이런 말 나가면 욕 먹을 것 같아. 그럼 다시 편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녹화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녹화해서 이미 지금 녹화를 하신 거죠. 네, 했어요. 그리고 그 녹화하고 3일 후에 방송을 한다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아침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그렇죠. 정치적인 다 거는 다르죠. 진짜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3일 전에 일어난 그 사안을 가지고 3일 후에 방송이 나가면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생방송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3일 후에 하면 그 사이에 달라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할 건가.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편집을 하게 되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수한 거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가요. 잘못 말한 것도 수정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체 홍보 영상이지 이게 무슨
대통령이 홍보 영상 찍을 건 뭐하러 KBS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자기 그 대통령실에 있는 홍보 영상 찍어서 올리든지 그러면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소통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청와대에 옮길 때도 소통한다고 옮긴 거 아닙니까? 지금 용산에 옮길 때 왜 용산으로 옮기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도어 스태핑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답을 하겠다. 그 때문에 용산으로 간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상 그 청와대라는 그 진짜 그 오래된 그런 멋진 장소를 버리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산에 옮겨놓고는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과 지금 소통하겠다는 이유로 용산에 옮겨갔던 그 대통령이 소통을 지금은 오히려 그냥 진짜 구중궁궐처럼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국민들을 만나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럼 뭐하러 용산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든 예산 낭비는 맞아요. 어떻게 책임을 예산 지려고 낭비 합니까? 엄청나죠. 맞아요. 저 며칠 전에 청와대를 이렇게 이제 종로 선거운동하면서 이렇게 쭉 굽어봤거든요. 이렇게 멋진 장소를 그렇게 버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에 옮겨갔는데 도대체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오늘의 모습이 뭐냐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도 보니까 뭐 영빈관은 계속 써요 또. 청와대 네. 영빈관 처음에 안 가더니 네. 요즘 행사할 때마다 거기서 하더라고. 그럴 거면 왜 옮긴 거예요? 왜 옮긴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면서. 네.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뭐 그 우주 그 맞아요. 그건 또 안 했단. 예산은 70억인가요? 네. 돈이 없어서 없다고. 뭐 그렇게 거제해서 우리가 지금 우주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그 예산에 진짜 뭐 엄청나게 몇십 배 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소통하겠다 하면서 용산에 대통령실을 옮긴 그렇죠. 그는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무래도 이 대담 안에 아직 우리가 이제 공개가 안 돼서 듣지 못했지만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된 부분도 뭔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권익위원장이 또 발언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이 국회 답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대통령 부부의 어떤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네.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네. 사실상 네. 권익위의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권익위원장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무시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부패 방지 권익위법이나 청탁금지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을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권익위원 자리는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법에 그렇게 정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부인이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시민이든 가장 이런 이제 진짜 뭐 평등하게 공정하게 조사하고 또 뭐 처벌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라서 이게 안 된다. 대통령 영부인이라서 우리 권익위는 권한 없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렇죠. 또 오히려 더 살아있는 권력에 더 엄격하게 그렇게 그 권한을 법에 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기관이 권익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누구보다 엄정하게 진짜로 뭐 이런 차별 없이 공정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법에 따른 그런 처분을 해야 되는 게 권익이고 권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권익위원장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신 분은 권익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질도 없고 이 권익이라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수호할 그런 하등의 의지가 없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조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사실 권익위가 그 당시에 그 방문진 예. 그런 척다금지법 위반 그랬죠. 신고가 들어오니까 예, 예. 방문지에 가서 바로 현장 조사를 즉각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으면 권익위도 용산에 아니면 대통령 관저에 아니면 그 코바나 코바나 컨텐츠 컨텐츠 이런 데 사무실에.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그렇죠. 똑같은 공정한 자태로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권익위원장이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뭐 그런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네. 하면 그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립성을 위반하는 그런 발언이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은 다 조사 대상이 그냥 된다. 모든 공직자입니다. 그렇게 그게 돼 있죠. 대통령은 안 된다 이런 그런 게 규정이 없죠. 전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권익위원장에 앉아 있다는 것은 권익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이 그렇게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이유를.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었구나. 지금 현재 공수처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그런 뭐 국정 철학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극우 보수적인 인물인 권익위 현재 부위원장. 예전에 부위원장이었죠. 저한테도 엄청 권익위에 있을 때 이제 저에 대해서 정권의 그런 탄압에 맞춰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비난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지금 이제 그 극우 보수 판사 출신 그런 부위원장을 지금 공수처장으로 정권이 임명을 하려고 지금 계속 몇 달째 지금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거기서 지금 추천이 안 되니까 지금 될 때까지 지금 계속 회의를 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럼 그분을 공수처장으로 지금 보낼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공수처라는 이 독립기관도 지금 정권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권익위처럼 똑같이 그런 식의 이제 독립성을 외면한 그냥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어서 맞아요. 검찰 정권이나 이런 걸 권력을 어떻게 견제를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런 기관인데 그걸 이제 그 기관장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보내서 그 기관을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장악을 하려는 거죠.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권익위, 공수처 모든 권력기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들로 다 보내서 권력기관들의 모든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으로 다 전락시키는 지금 현재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총세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나라의 그렇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네.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거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행동을 그냥 해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이런 정권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권익위 활동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분, 또 부위원장으로 있던 분을 공수처장으로 보냈는데 그 공수처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분도 공수처에 대한 무용론, 그러니까 공수처는 뭐 괴물 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죠. 공수처의 비난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런 사람 공수처로 보내면 공수처는 그러면 아주 판타스틱하게 엑시트하나요? 그렇죠. 지금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때 여가부 장관을 나이스하게 엑시트하겠다. 나이스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런 분을 여가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랬었죠. 물론 이제 중간에 했죠. 낭만은 했지만 그 문을 닫기 위한 미션을 주고 보낸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공수처도 공수처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비판하고 괴물기관이다. 공수처에 대한 그런 비판에 앞장섰던 분을 공수처장으로 보내려는 그 의도가 뭐냐. 공수처를 무력화하거나 공수처를 문 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그런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그런 분들을 기관장으로 다 보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다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